네, 이번 시간에는요, 면접에서 성공적으로 면접관을 인상 깊게 만들어 주었던 그 아주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면접 질문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어떤 좋은 대답을 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인성 면접 질문 중에 우리 회사에 지원한 동기가 뭡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그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물어보면 대부분 회사를 너무 많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회사의 어떤 강점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래서 이 회사가 좋아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자칫 그게 자기소개가 아닌, 자기의 지원 동기가 아닌 회사 소개를 통한 지원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이 사례를 보면 이 지원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그 주거래 은행이 땡땡은행이셨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동전 같은 것들을 모아 가셔도, 아주 작은 거래를 해도 그 은행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받아줬답니다. 또 통장에다가 메모를 해주셨나 봐요. 할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시는 동안 이제 본인이 대신 업무를 보러 갔는데, 거기에 할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내용, 또 기념일을 축하하는 내용, 또 우리 손녀가 은행원이 되고 싶어 한다니까 은행원의 꿈을 꼭 이루라는 그런 기원의 내용, 이런 것들이 통장에 메모가 다 되어 있었답니다. 할아버지는 그런 정감 어린 그 은행원의 행동 때문에 이 은행을 정말 좋아하게 됐고요. 또 은행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는 그 손녀를 떠올리게 됐고, 이런 소중한 경험을 그 손녀한테 들려주면서 이 은행에 대한 아주 좋은 인식을 갖게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왕 은행에 갈 거면, 은행원이 될 거라면 나는 할아버지의 좋은 추억이 담겨 있는 이 은행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지원 동기를 말한 겁니다. 사실 지원 동기는 업종에 대한 왜 은행업을 지원했느냐, 왜 금융업을 지원했느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 은행 중에, 여러 금융기관 중에 왜 하필 우리 은행을 원했느냐라는 질문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럴 때 개인적인 경험, 다른 사람한테 있는 경험이 아니라 나한테 있었던 소중한 경험을 들어서 지원 동기를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성 면접이 될 텐데요. 한번 사례를 보시면, 나는 네가 은행원이 됐으면 좋겠어. 친구한테 더 좋은 금융상품을 추천받아 자산관리를 시작해보고 싶다는 친구가 해준 말 한마디에 나는 어떤 은행원이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고객을 소중한 친구로 생각을 하고, 고객을 그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고객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고객에게 가장 이로운 상품을 권유해주고, 또 친절함을 넘어서 친밀한 서비스로 다가가는 그런 친구 같은 은행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고객한테 다가가기 위한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고객의 자산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풍요롭게 만드는 그런 은행원이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소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는 저게 무슨 입사 후 포부야. 앞으로 내가 은행에 입사하게 되면 3년 후에는 대리가 돼 있을 것이고, 5년 후에는 뭐가 돼 있을 거고, 10년 후에는 PB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입사 후 포부를 말하는 게 보편적일 것 같은데 저걸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어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혔고요. 자산관리를 하고 싶다. 그다음에 그런 자산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요. 거창하지 않고 현실적인 실천 계획을 얘기했다는 것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번 세 번째는요, 직무 면접에서 직무 역량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에 답을 한 것입니다. QR을 반드시 채용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거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 와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뭔가요? 우리가 당신한테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는 기업 여신에 관심이 많대요, 자기는. 그래서 여신 관련 업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선 여신 관련된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얘기했고요. 이걸 취득한 이유는 여신 업무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리스크 관리 담당자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나는 자격증을 취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꾸준히 회계 공부를 하고 있답니다.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능력은 기업 가치를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회계적 마인드를 기르기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는 기업 영업 전문가가 되겠다. 이 지원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업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역량들을 물론 다 갖출 수는 없지만 미리 취업을 하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준비된 인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필요한 인재고 채용해야 되는 인재라고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직무 역량 면접에서 나왔던 사례입니다. 세일즈 면접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예전에는 세일즈 면접에서는 그 기업에서 팔고 있는 금융 상품을 한번 팔아봐라, 뭐 이런 게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것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 남대문을 팔아봐라, 무지개를 팔아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고객의 니즈에 관련된 그런 상품을 한번 팔아봐라 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답을 했냐면 스님한테 머리빗을 팔아보세요 라고 질문이 주어졌어요.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머리를 빗을 일이 없으니까 머리빗을 사용할 일이 없겠죠. 사실 고객한테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권유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스님한테는 고객의 니즈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창의력, 또 설득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던 상황인데요. 이 지원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님은 직접 그 머리를 머리빗을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스님을 찾아오는 신도들,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한테는 머리빗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빗을 스님이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 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팔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불공 들이러 오는 신도들이 오면 불상 앞에 앉아서 그 부처님께 절을 하기 전에 용모를 좀 단정하게 갖출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이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불공을 드리러 가면 훨씬 더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불공 드리러 가는 그 신전 앞에다 머리빗을 비치해 두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권유를 해서 스님을 설득시켰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그 친구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빗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숱이 많은 사람을 위한 머리빗, 머리카락이 좀 머리숱이 없는 사람을 위한 머리빗, 이렇게 다양하게 구비를 해 놓는다면 훨씬 더 신도들한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처음에 주어진 머리빗 외에 다른 머리빗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질문이 없는가라는 것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미리 준비해 가지 않으세요.
내가 이 질문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런데 실제 면접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해서 내가 지금까지 면접 과정 중에 뭔가 부족했던 거를 다시 만회해보겠다 이런 욕심은 버리시고요. 앞으로 내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간결하게 주장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던 마지막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사행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땡땡 은행이면, 무슨 은행 면접관 여러분, 나를 꼭 뽑아주세요. 은행은 꼭 갚겠습니다. 행복한 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사행시를 지었는데 그 사행시가 굉장히 그 면접관들을 감동시키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한테 아주 가슴에 이렇게 울림을 주는 그런 마지막 멘트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물론 사행시가 굉장히 유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지금 많이 쓰여지지는 않지만 그 사행시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 회사에 들어오고 싶은가, 얼마나 간절한가, 그 간절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 때문에 두고두고 회자되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면접에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인관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대인관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얼마나 내 마음을, 내 의지를 상대방한테 잘 전달해서 나를 설득시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점을 잊지 마시고 면접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